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아침 8시 13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29 매트릭스 19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알맞게 람다 만드는 방법, 컴파일 타임 루프, 파라미터 카운트 B 이 동영상에 이어 계속 촬영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링크를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30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Geometry Tensor Calculus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여기에서요. 30번 매트릭스에서 differential.cpp Ctrl V Ctrl Home 저희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여기 목록에 있는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특히 29번 동영상과 27번 미분 알고리즘 Partial Differentiation 편미분 이 동영상은 반드시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Ctrl End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그레디언트 연산자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정의합니다. 그레디언트 연산자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정의하기 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void, test, functional operation,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맨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1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auto f는 auto x, auto y, return x plus y 간단한 함수 f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 f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수 f는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 f가 파라미터 두 개 받는 걸 아니까 알고리즘에서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auto g는 auto x, auto y, auto z, return x 곱하기 y 곱하기 z 함수 g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알고리즘 내에서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를 알고리즘으로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 개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합성 함수를 만듭니다. 템플레이트, type name, func type, auto, square, function, func type 함수 f를 받고요. return을 하는데 모두 캡처 하고요. auto args 세미콜론 하고요. 스퀘어 펑션은 함수 f를 받아서 함수 f의 제곱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auto r은 f에다가 args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함수 f를 호출해서 그 값을 r에 저장하고 return r 곱하기 r 하면 스퀘어 펑션은 함수 f를 받아서 그 함수 f의 제곱을 리턴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오토 F2는 스퀘어 펑션 F, 오토 G2는 스퀘어 펑션 G. 이렇게 해서 F2는 함수 F를 제곱시키는 거고요. G2는 함수 G를 제곱시키는 함수입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F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F2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함수 F2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이렇게 두 번 편미분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함수 G2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요, 이 함수 F2에서 함수 G2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람다가 되는데요, 이 람다에서 아규먼트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2의 아규먼트 개수를 알아야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G2의 아규먼트 개수를 알아야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F2, G2는 위에서 이 람다입니다. F2와 G2에 대해서 이런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수정하기 전에 이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출력해 봅니다. 오토 X는 아무렇게 값을 씁니다. 오토 Y는 5 오버 4, 오토 Z는 1.5, 그냥 아무렇게 값을 넣은 거고요. 오토 ARGS는 CPT make array X, Y, Z 이렇게 해서 XYZ를 정의했고요. SED, Cout, F, ARGS, F, XY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CPG, NDL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F2, F2, NDL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G 같은 경우는 XYZ를 보내야 하고요. G2는 G2, XYZ를 보내서 일단 이 함수가 빌드되고 실행되는지 봅니다. 현재 ARGS에 대해서 requirement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는데요, 클랭 컴파일러가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cd c++20 differentiation.cpp ltbb 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 이 값을 제곱하면 이 값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값을 제곱하면 이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disable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x는 1.0, y도 1.0, z도 1.0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면 확인이 더 쉽습니다. clsc 해보면 f는 2고요, f2는 2의 제곱이니까 4고 g는 1이고 1의 제곱은 1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기까지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F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취하려고 하면 G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취하려고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람다의 아규먼트 개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가 p개라면 requires 이렇게 하고요. p count는 size of args 이렇게 해서 원래 함수 f의 파라미터 개수가 args의 개수와 같다고 이렇게 속박 조건을 걸어줘야 합니다. 이런 기능은 C++ 20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C++ 20 이전에는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int p count는 cna parameter count b하고 이 fun 타입을 여기다 제공해주면 함수 f의 fun 타입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p count로 계산하고 이 계산한 것과 반환하는 람다의 파라미터 개수가 같도록 속박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나면 아래에서 스퀘어 펑션을 통해 받은 새로운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를 알고리즘적으로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셉트는 C++ 20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C++ 20 이전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합니다. 컨트롤 홈하고 찾기에서 pCount 이렇게 보면요. 제가 pCount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requires pCount 여기에서도 requires pCount 이거 며칠 전에 미분 연산자를 만들 때 제가 미분 연산자를 설명하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내용이 이 람다를 리턴할 때 원래 함수 펑의 파라미터 개수를 읽어서 람다를 리턴할 때 람다의 파라미터 개수를 pCount로 속박해야 한다,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More explanation will follow shortly 이 메시지를 달아 넣었던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몇 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던 거고요.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pCount가 붙은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람다를 리턴 하는데 원래 함수 펑의 파라미터 개수와 새로 리턴하는 람다의 파라미터 개수가 같도록 속박 조건을 걸어준 겁니다. 이제 이 pCount의 의미가 파라미터 카운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컨트롤 홈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Numerical Analysis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Template, Auto, N, Struct, Gradient 커맨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새로운 Gradient 커맨드를 만들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네임스페이스 커맨드가 있고요.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네임스페이스 커맨드가 끝나기 전에 디마케이션을 하고요.
context per inline auto grade 5 t gradient command 5 1 0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앞에 오는 5는 미분 알고리즘을 선택하고요. 5포인트 스탠실 미분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뒤에 오는 1은 한 번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끝에 오는 0은 타깃입니다. 맨 처음 오는 5는 스탠실 카인드이고요. 첫 번째 오는 1은 오더 이고요. 끝에 오는 0은 타겟입니다. 타겟에서는 0, 1, 2, 3이 가능하고요. 0은 포, 터플, 1은 포, BCTR, 3D, 3차원 벡터이고요. 2는 칼럼 매트릭스이고 3은 로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그레이드 7, 이 7은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9는 9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뜻이고,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라플 5로 바꾸고 라플 7, 라플 9, 이거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인데,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오더가 2차 미분입니다. 지금까지 끝에 0은 타겟이 터플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타겟이 벡터입니다. V는 3차원 벡터를 나타내고요. 1 for BCTR 3D 1은 타겟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계속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타겟이 C이고요. C는 칼럼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2이고요. 2는 칼럼 매트릭스가 타깃이란 뜻입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R입니다. R은 행 매트릭스, 로 매트릭스를 뜻합니다. 3, 3, 3, 3, 3, 3 아래로 내려가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커맨드가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이게 커맨드가 아니고 오퍼레이터즈입니다.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end of namespace, 이게 오퍼레이터즈로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끝나기 전에 템플레이트, 오토, skind는 스탠실 kind를 나타내고요. 오토, order는 몇 차 미분할 것인가를 나타내고요. 오토, 타겟이 있고요. function c, fun type를 정하고요. int p, count는 parameter count b 하고요. 이 fun type를 여기다 제공하고, context per 오로 오퍼레이터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gradient 커맨드를 금방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오는 게
s kind, stencil kind이고요. 그 다음에 order입니다. 몇 차 미분할 것인가, order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입니다. 이 타겟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cmd 하고요. font type, forwarding reference, font, no except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연산자와 라플라스 연산자를 동시에 만듭니다. 리턴을 하는데요. cpt for stallion을 사용하는데 p count를 인수로 보내고요.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요 copy 캡처하고 auto var ids 괄호 열고요. cpt sequence var ids 파라미터 팩을 풀고요. 우리는 지금 람다 블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if context for 타겟이 0이면요 리턴을 하는데 std tuple 괄호를 열고 파라미터 팩을 풀고요. 세미콜론 하고 여기에서 derivative 커맨드에서 제일 앞에 오는 게 s kind, stencil kind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var ids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order입니다. 이 자체는 타입이고요. 곱하기를 하는데 font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또 설명드리고요. else if context for 타겟이 1이면요 return을 하는데 create bctr3d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else if context for 타겟이 1이면요 return을 하는데 create column matrix에서요 역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세미콜론 하고 else if 이 타겟이 2고요 타겟이 3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row matrix입니다. 이 뒤에 else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냥 넣어 놓겠습니다. static assert 이렇게 하고요 타겟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우리는 posterion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posterion 함수가 return하는 값은 이 람다 블락에서 return하는 값이 posterior이 return하는 값입니다. 그 return하는 값이 이 연산자이고요. 이 return한 값은 tuple이 될 수도 있고요.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컬럼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 로우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미분 연산자를 이용했는데 이게 파라미터 팩입니다. varids는 x, y, z 또는 0, 1, 2 변수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인덱스가 변함에 따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고 z에 대해서 미분해서 미분한 함수를 터플로 반환합니다. 이 오퍼레이터 곱하기는요, 디리버티브 커맨드를 이용하는데 이 자체가 람다를 리턴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디리버티브 커맨드 함수에다가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면요, 람다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요, 이 자체가 람다입니다. 람다로 구성된 터플이고 람다로 만들어진 벡터이고 람다로 만들어진 행렬이고 람다로 만들어진 행렬인데 이 경우는 열 행렬이고요. 이 경우는 행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 연산자를 빼먹었는데요. 이 static assert 사용하는 대신에 이 부분을 잘라서요. 여기에 requires 이렇게 컨셉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컨셉트가 도입되면서 이런 static assert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Ctrl Home F spherical 우리가 이 함수를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다 이거를 붙여놓고요. 이 함수 이름을 spherical coordinates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했고요. 타겟이 0일 때는 터플을 리턴하고 타겟이 1일 때는 벡터를 리턴하고 타겟이 2일 때는 칼럼 매트릭스를 리턴하고 타겟이 3일 때는 로우 매트릭스를 리턴하도록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if context for 타겟이 0일 때는요, 이전 코드처럼 터플을 리턴합니다. else if context for 타겟이 1일 때는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create bctr 3d 이렇게 3차원 벡터로 리턴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타겟이 2일 때는 create column matrix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하고요. 타겟이 3일 때는 create row matrix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템플레이트 오토 타겟 디폴트는 터플입니다. 0은 터플이고요. 여기다가 requires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타겟은 0 또는 타겟은 1 또는 타겟은 2 한 번 더 복사해서 또는 타겟은 3 이 컨셉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static assert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빌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빌드가 되었는데요. 컨트롤 N하고 여기에서 void test gradient operator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끝에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서요. auto x, y, z, cna, spherical coordinates 이렇게 하면요.
x, y, z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오토 RX는 그래드 5포인트 센실 알고리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V는 벡터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곱하기 X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RY는 Y 복사해서 붙여놓고 RZ는 Z 오토 RX J는 RX 크로스 프로덕트 RY 다트 프로덕트 RZ 이렇게 하면 RX 타임즈 RY 다트 RZ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이 결과는 오토 AJ, 오토로, 오토 B, 오토 세타, 리턴, 로 곱하기 std, sin, p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nj로 놓고요. 오토 로는 1.0, 오토 p는 파이 오버 6, 오토 세타는 파이 오버 4 이렇게 아무렇게 값을 정하고요. 오토 args는 cpt make array row phi 세타 이렇게 값을 만들고요. sed cout n j args n j args cpg and 제가 합성함수 신텍스를 사용했습니다. aj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고요.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해 봅니다. 우리 계산이 정확하다면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손으로 계산한 값이 같아야 합니다.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벡터 형태로 계산해 본 겁니다.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결과적으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와 동일합니다.